안녕하세요, 애월아낙입니다. 저는 오늘 귤 농장에 귤을 따러 갑니다. 어저께 제주에는 봄비가 내렸어요. 봄비가 내리고 나니 날이 많이 추워요. 꽃샘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저께 햇볕이 너무 예뻐서 정말 햇빛이 주황색으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들을 겨울 내내 넣어놨던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놨거든요. 오늘 조금 걱정. 얘들이 너무 갑자기 추워서 힘들지는 않을지 조금 걱정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원래 제가 과일을 팔긴 하지만 농장 가서 일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제하고 아주 친한 분의 근처에 있는 농장에 귤을 아직 못 땄나 봐요. 제주도에서 귤을 못 따는 이유는 이렇게 상인들에게 넘기려니까 가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귤을 놔두고 썩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귤은 다 따야 되나 봐요. 안 따면 그 다음에 농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따야 되는데, 인건비를 들여서 따서 유통하자니 남는 게 없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궁여지책으로 아는 분들에게 그냥 귤 따가라고 그렇게 부탁? 권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 농장에 귤을 딸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부산에 갔던가 그래서 귤을 못 땄고요. 이제 날을 잡아서 오늘 귤을 따자고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농장주 사장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분 오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로 해서 저는 한경면 낙천리로 가고 있습니다. 낙천리는 그 아홉굿 마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의자로 만들어 놓은 약간 테마? 그런 공원이라고 하기는 조금 자그마하지만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주민들이 별별 의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쭉 전시해 놓았어요. 거기에 예쁜 글들 그런 것도 적어 놓고, 그래서 한 2번 정도 저 혼자도 한 번 갔고 또 남편하고도 한 번 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서 보면 정말 인생에 적용하지 않는 말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걱정은 내일로 미뤄라.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말들 그냥 흘려서 보내는 말들이지만,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러한 글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또 그 글을 잘 곰곰이 묵상하고 명상하게 되면 정말 인생의 어떤 실마리가 풀리는 것 같은, 여기 유채 보이세요? 제주도는 벌써 이렇게 유채가 피었답니다. 그런 의자 마을이 낙천리에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귤을 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얼마나 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20박스는 기대를 하고 갑니다. 10kg짜리 20박스니까 200kg죠. 그래서 선물할 때도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제가 돈 주고 사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맛을 많이 보고 팔 수는 없어서 박스값, 택배비 이렇게 내 수고비까지 해서 정말 그 귀한 몇 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귤 따러 가는답니다. 한 박스에 얼마 하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 문자는 귀한 몇몇 분들께만 보내드리는 문자입니다. 물량이 많지 않아서요. 이렇게 보냈더니 주문이 일단 그 문자 보고 10분 안에 15박스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어디 한 7박스 정도는 또 선물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생각해도 20박스가 넘죠. 그래서 작업을 해서 10kg씩 담아서 그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볼까 해요. 원래 우리 남편이 오늘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오늘 일이 예정이 없어서 그래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조금 수월하겠다. 우리 남편이 일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또 갑자기 일이 들어와서 제 일도 제 일이지만 또 남편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남편은 그냥 남편의 일을 하러, 저는 제 일을 하러 이렇게 갑니다. 교회 가는 길까지 아주 근사치로 가서 다른 데서 약간 빠지는 것 같아요. 시간은 가는데 25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편의점에서 귤 10kg짜리 박스를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따서 포장해서 택배를 먼저 또 보내고 또 와서 따서 택배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택배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게 또 귤이 생물이라서 너무 박스에서 오래돼서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귤도 생각보다 가는 동안 예민해서 이게 이제 뭐 새가 한 불이 탁 쪼았다든지 또는 이렇게 가위로 자르다가 조금 한 흠집이 나면 그게 가는 동안에 상한대요. 그렇지만 이제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넣는 거죠. 모르고 넣는데 받는 분들은 딴지 오래되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귤은 따서 바로바로 보냅니다. 항상. 가다가 이제 유통과정 1, 2일 과정에서 이게 약간씩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약품 처리된 귤들도 선별장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유통 과정을 통해서 과일집에서 우리가 한 박스씩 사면 열어보면 밑에는 몇 개가 이렇게 하얗게 좀 상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이번에 제가 명절에 팔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금향을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황금향이 정말 맛있어가지고 드셔보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주문이 10박스씩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많이 팔았는데 처음에 조금 받으신 분들은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설에 임박해서 받게 되면 아무래도 물량이 굉장히 택배 물량이 많잖아요. 우리 물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면 택배를 그 박스 안에 높이까지 쌓아 올려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택배 기사님들이 하나 둘 휙 하고 집어 던져요. 그러면 받는 분도 힘껏 받게 되죠. 거기에서 안에서 과일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또 안에까지 밀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완력을 이용해서 힘껏 밀어였겠죠. 그러는 과정, 또 내리는 과정, 배달하는 과정에서 황금향이 정말 많이 터져가지고 으깨진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진짜 가장 심한 한 분은 물이 줄줄 흘렀대요. 그래서 그 받은 것 중에 반 정도가 다 깨져가지고 그걸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 그냥 그거는 즙을 내서 드셔라 이렇게 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사진을 이제 선물해 주신 분께 사진을 보냈고 그 선물해준 분이 마침 제 친구여서 친구야 이렇게 왔어 이렇게 제가 5kg를 다시 원래 처음에도 5kg 주문했었거든요. 5kg를 다시 보내드리고 그럼 몇몇 분들께는 3kg든 5kg든 상황에 맞게 다시 선물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다음에 제가 주문할 때 조금 더 서비스 주세요 이렇게 해서 5kg 주문하시면 10kg 주문하시면 제가 5kg 금액만 받고 10kg 보내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한 7, 8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고객님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선물을 맛있는 과일 선물 받았는데 그렇게 망가져서 오면 정말
속상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거 보냈는데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객님의 만족이 우선이니까 아주 기꺼이, 그리고 클레임 처리할 때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드려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영업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클레임 처리가 고객을 나의 아군으로 만드느냐 적군으로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클레임 처리를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클레임이 오히려 저로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나의 아군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나의 적군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힘들게 가느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클레임이 암이었죠. 첫 번째 암, 그리고 두 번째 암, 그리고 조금 더 있다 세 번째 암. 그런데 그 두 번째 암이 저에게 아군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두 번째 암과 친해져서 그 시간을 잘 다독이면서 보냈고 그것이 저에게 큰 아군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암은 살짝 왔다가 갔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에게 아군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들은 예배 시간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원수와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설교였어요. 친한 사람하고 화평을 이루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정말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나를 적대시하고 제 인생에 물론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많지는 않다라기보다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회피하고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눈에 나타났어요. 다른 몇몇 분들도 알았죠.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시종일관 제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그 시간이 한 1년 반, 2년쯤 지나고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어떻게 과외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심이 그분들께 전해져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해졌고, 제가 나중에 제주도 떠나올 때는 저에게 쏙 끓이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화해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제가 쏙 끓는 임계점이 높아서 속이 안 끓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실력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문제로 발생하느냐 문제가 아니게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결과는 내 삶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품고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실력이 필요한 거겠죠. 오늘도 그 실력을 조금씩 갖춰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귤 따러 가는 애월